안녕하세요. 은혜쌤입니다. 오늘은 GTQ 일러스트 2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2년 8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일러스트의 환경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러스트를 실행하고 나면 오른쪽 상단에 조그만 네모 단추 보일 거예요. 이 친구를 클릭하게 되면 현재 작업 환경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으로 설정을 해놨어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버전은 CC2022 버전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집에 설치한 버전과 시험장에 설치되어 있는 버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CS 버전과 CC 버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전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하는 친구가 더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CC 버전과 CS 버전 공통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하는 환경으로 저는 설정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작업을 하시다가 패널들을 옮기거나 지울 경우에는 다시 원상복구 시켜주는 방법을 알고 계시면 좋겠는데요. 밑에서 세 번째 리셋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맨 처음에 일러스트를 설치했을 때의 환경으로 복구됩니다. 왼쪽에 도구 상자가 보이고요. 위쪽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가 보일 텐데요.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환경 말고 내 입맛에 맞게 하나하나 수정이 가능한 친구는 에디트라고 하는 곳에서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환경 설정으로 따로 설정 가능해요. 메뉴를 보시면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아무거나 선택하고 들어가도 대화창은 다 똑같이 열릴 겁니다. 제너럴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클릭을 하시게 되면 옵션들이 쭉 펼쳐져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고요. 시험 보는 동안에만 필요한 몇 가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를 좀 확인해 보셔야 될 텐데요. 크기를 여러분들께서 가이드라인 뽑아서 요 정도 넘어가지 않을 거다, 요 정도 넘어가지 않을 거다 라고 가이드라인 뽑으실 때에 요 눈금자가 보일 겁니다. 거기에 보이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지를 설정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선의 굵기라든지 글자의 크기의 경우에는 포인트라고 하는 단위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세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작업을 하실 때에 그 가이드라인의 색깔은 어떤 색깔로 보일 것인지, 만약에 그리드를 뽑아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그 그리드의 간격은 어떻게 줄 것인지 이런 것들도 다 수정이 가능하겠네요. 유저 인터페이스에 가보시게 되면 브라이트니스라고 해서 밝기를 수정하실 수 있으세요. 아무래도 그래픽 작업을 하시면 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어두운 테마로 깔려 있을 거고요. 저는 문제풀이하는 동안은 잘 보이라고 밝은 테마로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더불어서 시험 문제를 이렇게 따로 창문 띄어서 보일 수 있도록 그 친구들이 오픈 다큐멘터리즈 탭 V체크가 되어 있을 경우엔 창문을 크게 띄워놓고 하나만 보는 건데요. 저는 V체크를 해제시켜놨기 때문에 창문을 따로 띄울 수가 있게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만 확인을 해보고 OK 단추 눌러서 설정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군요. 새로운 파일 만들게요. 왼쪽 꼭대기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을 주시면 되겠고요.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1이라고 줄 거예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지 확인하시고요. 폭과 높이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100에 80입니다. 컬러 모드는 CMYK 제대로 되어 있는 거 꼭 보고 나오셔야 되겠네요. 크리에이트 개체를 어느 정도의 위치에다가 배치할 건지 가이드라인을 뽑기 위해서는 눈금자가 필요합니다. 눈금자를 보여주십시오. 뷰에서 룰러스라고 하게 되면 쇼 룰러 선택해서 눈금자 띄우실 수가 있을 거고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상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색깔은 미리 뽑아놓는 걸 권해드려요. 스와치 패널에 가시면 미리 샘플링 되어 있는 색깔들이 있는데 저희는 새로 그룹을 하나 만들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 그룹이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따로 모아놓을 수 있는 그룹이 뜰 거고요. 이름은 뭐라고 주셔도 상관은 없는데 저희는 GTQ 시험 보는 동안에만 사용할 거니까 이름을 GTQ라고 임의로 줘보도록 하죠. 만들어져 있는 색깔을 더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더하기 뉴 스와치 하게 되면 대화창 뜰 거고요. CMYK 색깔을 지정된 대로 값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OK 단추 누르게 되면 색상 추가되는 거 확인이 가능할 거고요. 반복하시면 됩니다. 더하기 단추 누르셔서 색깔 값을 맞춰주세요.
필요한 색상들은 다 뽑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가이드라인 뽑아서 김밥은 요 정도 범위를 지나가지 않아요 라고 안내선을 뽑도록 할 건데요. 눈금자에 보시게 되면 숫자 값들 보이시죠? 그 숫자 값들을 질질질 끌어서 가이드라인을 뽑아내실 수 있을 거고요. 김밥은 요 정도 범위를 넘어가지 않게 그릴 테다 라고 안내선 뽑았습니다. 일립스 툴 이용하셔서 적당히 그려주시면 되겠죠. 클릭 드래그 하셔서 원을 그려줄 거고요. 채워주는 색깔과 테두리의 색깔 구분하셔서 넣으시면 되겠네요. 채워주는 색깔은 검정색입니다 라고 뽑아놓은 색상에서 정해주시면 되겠고요. 선의 경우에는 없습니다 라고 짝대기 그으시게 되면 이렇게 오롯이 깜장색의 동그라미만 남아요. 요 아이에 대해서 같은 간격으로 줄어드는 경우에는 스케일을 이용해서 줄이는 방법이 있고요. 오브젝트 메뉴에 가셔서 패스의 옵셋 패스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하셔도 같은 간격으로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이 친구를 이용해서 줄여보도록 할까요? 옵셋 값을 정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그 값은 플러스 값일 경우에는 프리뷰 깜빡깜빡 해보면 넓어지는군요. 얘를 마이너스 값으로 하게 되면 안쪽으로 줄어드는 거 확인이 되시죠? 값은 여러분들께서 프리뷰로 보면서 요 정도 줄어들면 되겠다 싶을 때 오케이 하시면 되겠고요. 색깔 값은 뽑아놓은 색에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안쪽에 알록달록한 동그리의 경우에도 역시 얘입니다 라고 선택하셔서 오브젝트의 패스의 옵셋 패스 이용해서 안쪽으로 마이너스 3 뭐 이런 식으로 주시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뾰족하게 잡히는 경우가 생겨요. 우리는 요걸 원하는 건 아니죠. 그럴 경우에는 패스를 옵셋 패스로 이동할 게 아니라 스케일을 이용해서 크기를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 모양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스케일 더블 클릭하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거예요. 몇 퍼센트로 줄여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께서 그것도 프리뷰로 깜빡깜빡 보시면서 요 정도 크기였으면 좋겠어 라고 미리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기존에 있던 아이는 그대로 두고 하나가 더 생기길 원하는 거니까 카피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색상은 정해주시면 되겠죠. 안쪽을 3등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들을 나눠줄 선 만들으셔서 패스파인더에서 나눠서 쓰시는 게 좋겠네요. 선을 그릴게요. 라인 툴 이용하셔서 이렇게 지나가는 선, 그 선은 눈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선, 클릭 드래그 하셔서 요 정도 지나가요 라고 클릭 드래그 하셔서 요 정도 지나가요 라고 동그리를 내가 기준선 잡아준 요 친구들 기준으로 해서 잘라주시면 될 거예요. 동그리와 쉬프트 이 지나가는 선들을 같이 쭉 잡으시고 나눠주시면 될 텐데요. 나눠주는 패스파인더를 꺼내 놓도록 할게요.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에 가셔서 패스파인더를 불러내시면 이렇게 창이 하나 따로 뜰 거고요. 거기에서 나는 나눠줄 테다 라고 디바이드 누르게 되면 아이들이 분리가 됩니다. 아직은 요거 선택하시게 되면 다 같이 선택되는데요. 그건 그룹으로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그룹을 언그룹이라고 풀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조각조각 따로따로 분리가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채워주는 색깔 우리가 뽑아놓은 색으로 적용하시면 되겠죠? 깜장색의 김밥 알트 드래그 하셔서 복사를 하시고요. 안쪽은 네모지게 렉탱글 툴 이용하셔서 꽉 채워주시면 되겠죠? 순서는 요 두 아이를 일하고 사각형과 동그리를 뒤쪽으로 빼시게 되면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맨 뒤로 보낼게요. 샌드 투 백 하게 되면 김밥 하나가 완성이 되네요. 김밥은 하나가 더 필요하죠? 잘 만든 친구를 선택하셔서 복사할 때 왼손에 도움 받아요. Alt 누르면 쌍둥이 화살표 보입니다. 질질질 끌어다 놓으시면 되겠고 크기가 좀 작은 것 같죠? 일부분을 선택해서 수정할 경우에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시면 돼요. 이 친구만 이라고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랫동네에 있는 친구들만 선택하셔서 좀 키를 늘려주도록 할게요.
일립스 이용하셔서 동글동글 알들을 좀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Alt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가시면 복사가 될 겁니다. 이 친구들은 하나의 묶음으로 묶어주도록 할 거예요. 그룹으로 묶는 방법이 있고 패스파인더에서 합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라고 한꺼번에 같은 색깔을 선택하실 때에는 매직원드라고 하는 마술봉을 쓰시게 되면 같은 색깔이 한꺼번에 잡힐 겁니다. 김밥에 있는 핑크색은 필요 없으니까 Shift 눌러서 너는 빼고 라고 선택을 해제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알들만 한꺼번에 선택이 되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으로 묶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패스파인더에서 합체를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가장자리에 초록색의 테두리가 있는 거 보니까 여기를 그룹으로만 묶어버리게 되면 동글동글 요 테두리 안쪽에도 초록색 선이 생길 것 같아서 아예 패스파인더에서 합쳐버리는 방법을 쓰도록 하죠. 선에 대해서 색깔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색깔 주시고 그 선에 대해서 두께도 1포인트라고 되어 있으니까 스트로크의 윗스 두께 값도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밥을 장식하는 요 초록색의 잎사귀의 경우에는 도형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겠네요. 그럴 때는 펜 툴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펜 툴을 사용하는 방법 알고 계시죠? 펜 툴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하면 직선,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곡선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여기에 클릭 드래그 했을 때 만들어지는 곡선은 뽑혀 나오는 핸들에 영향을 받습니다. 핸들의 방향에 따라서 길이에 따라서 곡선의 굽어짐이 달라지는데요. 만약에 여기 곡선을 더 이상 그만 만들고 싶다면 핸들이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잘라버릴 필요도 있겠네요. 그럴 경우에는 핸들이 뽑혀 나온 요 중심점을 다시 한번 클릭하시게 되면 핸들이 잘리워서 직선으로 돌아옵니다. 클릭 드래그 곡선, 드래그 곡선, 드래그 곡선. 다시 직선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핸들을 자르고 싶다면 핸들이 뽑혀 나온 중심점을 클릭하셔서 다시 직선으로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쳐서 마무리. 그러면 요 옆에 있는 잎사귀를 그려보도록 하죠. 시작은 여기입니다 라고 클릭했고요. 곡선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클릭 드래그. 다시 안쪽 방향으로 방향을 꺾어줘야 되는데 핸들이 저쪽을 바라보고 있죠. 잘라버리고 싶습니다. 핸들이 뽑혀 나온 점을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만들어 줬고요. 다시 저 위쪽으로 가야 되는데 핸들이 아래쪽을 바라보고 있죠. 그럴 경우엔 잘라줄 거예요. 핸들이 뽑혀 나온 그 점을 다시 한번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방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싶다라고 할 때는 클릭해서 잘라버리기. 제자리로 돌아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색깔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채워주는 색깔은요 라고 선택하셔서 선은 없습니다 라고 짝대기. 순서를 맨 뒤로 빼는 게 좋겠죠.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샌드 투 백. 젓가락을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사각형을 만들 거고요. 그 사각형은 Alt 드래그 하셔서 복사해서 써먹으시면 되겠죠? 펜 툴 이용하셔서 연결을 시켜주겠습니다. 클릭, 펜 툴 이용하셔서 클릭, 하나의 세트를 잘 만들었으면 복사해서 이 친구를 Alt 드래그 직접 선택 도구 이용하셔서 필요한 부분들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다이렉트 셀렉션. 다 만들어졌으면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뽑아놨던 안내서는 안 보이도록 지워주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뷰에서 가이드란을 뽑았던 아이들 지우겠습니다. 클리어 가이드. 눈금자도 저희가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뽑아놓은 거니까 뷰에서 룰러스를 다시 꺼주시면 오롯이 작품만 남겠죠.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죠. 파일, 세이브.
경로와 이름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장에 가시면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을 거고요. 파일의 이름은 맨 처음에 주고 들어왔죠. 파일의 형식은 AI입니다. 저장.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는 100에 80 똑같군요. 새로 하나 만들까요? 왼쪽 꼭대기 파일 새로 만들 거니까 new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니까 2라고 줄 거예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지 100에 80짜리 확인하시고요. 컬러 모드 CMYK인지도 확인하셔야 되겠죠? 크리에이트. 눈금자가 필요합니다. 보여주십시오. 뷰에서 룰러스를 쇼 룰러 켜주시면 좋겠고요. 필요한 색상을 뽑으시면 될 텐데 색상들이 좀 많으니까 미리 모든 색깔을 뽑아 놓게 되면 헷갈릴 수 있어요. 저희는 그때그때 그릴 아이들에 해당하는 색상들 먼저 뽑도록 할게요. 우선 깔려있는 요 손수건과 그 친구들을 위에다가 주먹밥 얹을 거죠. 색상들 해당하는 아이들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을 따로 만들어서 작업할까요? GTQ라고 임의로 이름 줄 거고요. 더하기 단추 뉴 스와치 색상값을 뽑아줄게요. 필요한 색상은 다 뽑았고요. 안내선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 이용해서 요 커다란 손수건 같은 거 하나 요 범위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라고 안내선 뽑도록 할게요. 펜툴을 이용하셔서 클릭하게 되면 대략 만들어질 것 같고요. 색상은 선이 없고 채우는 색상만 있습니다. 안쪽에 이렇게 선이 들어간 부분은 같은 간격으로 들어간 것 같죠? 선택을 하셔서 오브젝트의 패스의 옵셋 패스 이용하시고 마이너스 값을 얼마만큼 줄 건지는 프리뷰로 보시면서 유추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선의 색깔이 흰색입니다. 라고 적용하시게 되면 이렇게 가느다랗게 선 지나가요. 가려져서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보이는 부분만 잘 그려주시면 될 것 같죠? 더 이상은 배경이 움직거리지는 않을 거니까 이 손수건은 오브젝트를 잠가 놓도록 할게요. 락을 걸겠습니다. 셀렉션. 주먹밥을 얹도록 할까요?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곡선,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곡선, 대강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진 친구는 나중에라도 수정 가능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점의 위치라든지 핸들의 방향 수정이 다 가능하니까 일단은 윤곽을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수정을 좀 해주십시오. 주먹밥의 경우에는 그늘진 부분이 이렇게 보이죠. 이만큼은 펜툴 이용해서 지나가는 선을 만들고 디바이드로 나눠주셔도 되고요. 그 친구는 그냥 바로 칼로 자르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나이프 툴을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통으로 선택합니다. 라고 셀렉션 눌러줬고요. 나이프 툴은 지우개 도구를 꾹 누르면 나타나는 나이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만큼 자르고 지나갈 거예요. 라고 쭉 선을 그어 주시게 되면 두 쪽으로 분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는 이라고 따로 선택하셔서 채워주는 색상을 좀 짙은 회색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펜을 이용해서 그리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연필을 이용해서 그리실 수도 있어요. 연필 툴 이용하셔서 대강의 모양을 이렇게 아웃라인 잡아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할까요? Alt 누른 상태에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면 이렇게 윤곽이 대강 만들어져요. 그 아이를 채워주는 색상 맞춰주시면 되겠죠? 브러쉬에 대해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네요. 스스슥하고 뭔가 잉크가 뿌려지는 듯한 요 느낌은 브러쉬를 사용한 거고요. 잉크 스플래터라고 하는 친구를 이용해라 라고 되어 있군요. 브러쉬 도구를 이용해서 쓱 지나가는 선을 하나 만들어 줬고요. 선택을 합니다. 내가 브러쉬 작업한 건 얘예요 라고 선택을 해줬습니다.
브러쉬 패널에 가시게 되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브러쉬들이 이렇게 보여요. 거기에서는 잉크가 뿌려지는 듯한 느낌이 없군요. 그럴 경우에는 그 패널의 왼쪽 구석에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책꽂이가 있어요. 이 친구를 뿅 찍으셔서 경로까지는 얘기해주지 않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찾으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하셔서 창을 띄울게요. 그 아이들 창을 넓게 쭉 드래그 해보시고요. 왼쪽으로 해서 찾을 거다, 오른쪽으로 해서 찾을 거다 라고 화살표 보입니다. 클릭하셔서 잉크가 뿌려지는 듯한 느낌들이 나타나는 곳 가보시면 기다리실 때 이름이 이렇게 떠요. 문제에서는 잉크 스플래트라고 나와 있군요. 이름으로만 찾고 싶습니다. 미리 보는 모양으로 보는 게 아니라 3줄이 누르셔서 리스트 뷰라고 이름으로 보여줄래? 라고 하면 이름만 짠 하고 보여주는 거 확인되시죠? 그 잉크의 색깔과 두께값도 보이는군요. 흰색으로 0.5라는 두께값을 줬습니다. 선의 색깔은 이라고 하셔서 흰색이고요. 두께값은 이라고 하셔서 0.5 맞춰주실 수 있을 거예요. 결과값이랑 비슷한 느낌이 들죠? 작업이 끝난 친구들은 그때그때 몽땅 다 잠가주시기를 권합니다. 얘들아 라고 싹 다 잡으셔서 오브젝트를 잠가줄게요. 락, 셀렉션. 그 위에 얹어져 있는 스시를 그려보도록 할까요? 거기에 필요한 색상들도 따로 뽑아야 되겠군요. 스와치 패널에 가셔서 맨 끝자락에 있는 이라고 막내둥이 선택하십시오. 거기에다가 색깔 더 추가하도록 하죠. 필요한 색상들은 다 뽑았고요. 스시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범위를 넘어가지 않을 것인지 가이드라인을 새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뷰에서 가이드 일단 클리어 지워줄 거고요. 새로 뽑도록 하죠. 이 범위를 넘어가지 않도록 그리겠습니다. 펜툴 이용해서 그리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연필로 그리셔라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펜툴을 이용해서 그려봤고요. 연필을 이용해서도 가능하지요. 제자리로 돌아올 때 Alt 누른 상태에서 선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채워주는 색상은 좀 더 짙은 색으로 표현했습니다. 순서는 먼저 그린 친구가 밑에 깔리니까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앞으로 나오렴 브링 투 프론트 해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돼요. 스시에서 이렇게 살껴 지나가는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펜툴로 그려주실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지우개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살코기 2개를 Alt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를 지우개 들어서 지나갈 부분을 쌍둥하고 지워주시면 이렇게 한꺼번에 지워져요. 그 브러쉬의 두께값은 여러분의 키보드 엔터키 주변에 열려라 네모가루와 닫혀라 네모가루가 있을 거예요. 그 친구는 브러쉬의 크기를 커지게 하거나 작아지게 하는 단축키입니다. 그래서 그 브러쉬가 작아지길 원한다, 커지길 원한다 라는 건 결과값을 보시고 조절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요만큼을 지울래 라고 쓱싹 하고 지워주시면 지워지는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살코기를 필요 없는 부분 지웠으니 얘네들은 몽땅 다 요 아래쪽에 있는 옅은 살구색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 위에다가 요 아이들을 얹어 주시게 되면 완성이 되겠네요. 김으로 감싸주도록 할게요. 펜툴 이용하셔도 되고 연필 이용하셔도 되고 하나의 스시를 잘 완성하셨으면 몽땅 다 선택하셔서 Alt 드래그 복사하시면 쌍둥이가 생겨요. 이펙트를 주세요 라고 해서 드랍 섀도우 그림자 들어있는 게 확인이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림자가 한꺼번에 들어가니까 그럴 경우에는 여기 따로따로 그림자가 지지 않도록 한꺼번에 그룹으로 묶어 놓는 게 좋겠습니다. 이마만큼이요 라고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그룹 묶어주시게 되면 하나만 선택해도 몽땅 다 그룹으로 묶여서 한꺼번에 선택이 되죠. 이펙트 메뉴에 가셔서 스타일라이즈, 드랍 섀도우, 결과값을 프리뷰로 보시면서 느낌을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이드란을 다시 뽑도록 해야 되겠죠? 간장 소스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필요한 색상 뽑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에서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된 친구들은 그라디언트의 색상이에요. 그라디언트의 색상은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색상 너는 이라고 클릭하시고 아래쪽에 이 물감통이 바로 색깔을 지정할 수 있는 단추예요. 얘는 이라고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을 주시면 되겠죠. 미리 만들어져 있는 색깔은 스와치에서 찾으시면 되겠고요. 내가 직접 번호를 매길 테다 라고 한다면 컬러를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K값만 보인다 라고 하실 때는 오른쪽 꼭대기에 3줄이 누르셔서 CMYK 몽땅 다 보여다오 라고 설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만들어져 있는 색상을 스와치에다 가져다 놓으실 때 스와치 패널에서 단색깔을 추가할 때는 더하기 스와치였었는데요. 내가 그라디언트로 만들어 놓은 친구는 질질질 끌어다가 가져다 놓으셔야 되고요. 얘를 가져다 놓을 적에 분명히 나의 GTQ 그룹에다가 갖다 놨는데 보이지가 않는군요. 얘는 그라디언트 친구들 옆에다가 두셔야 합니다. 초록색 그라디언트 보이죠? 필요한 색상들은 다 뽑았고요. 또 다른 브러쉬가 있네요. 이 친구도 브러쉬 툴 이용하셔서 드래그 하시게 되면 일단 선은 만들어질 거예요. 다만 아까 저희가 이렇게 흙 뿌려주는 아이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브러쉬에서 다시 한번 찾으러 가야 되겠죠. 브러쉬 라이브러리 가셔서 어디 방에 들어있는지 모르겠다. 아무거나 일단 꺼내시고요. 드래그 하셔서 널따랗게 보겠습니다. 화살표 누르면서 모양을 찬찬히 찾아주세요. 이름으로 찾으실 수 있고요. 모양으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보는 방법은 여러분들께서 편리하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두께값 주셔야 합니다. 스트로크 가셔서 두께값을 맞춰 주세요. 글씨를 얹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타입 툴 누르시고요. 클릭하셔서 글씨를 쓰시면 되겠죠. 글자에 대해서 에이리얼의 볼드까지만 명시가 되어 있네요. 크기는 여러분들께서 유추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입 툴 누르시고요. 얘라고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글꼴 글자에 대해서 이렇게 위아래로 색깔이 분리가 되어 있는 건 쪼개서 쓰셔야 되는데 글자는 뽀사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친구는 이라고 선택하셔서 글자 타입 메뉴에 가시면
크레이트 아웃라인이라고 뽀을 수가 있습니다. 크레이트 아웃라인 했더니 이제는 글자가 아니라 패스의 형태로 펜툴로 그린 것처럼 인식이 되고요. 이 아이를 칼을 이용해서 잘라보도록 할게요. 이레이즈 툴 꾹 누르면 나타나는 나이프 툴 슝 지나가도록 잘라주겠습니다. 위아래로 아이들이 분리가 잘 됐고요. 그 중에서 아랫동네에 있는 친구들만 색깔 값을 흰색으로 바꿔주시면 될 텐데 아무래도 밑에 있는 요 그림의 간섭을 받기 십상이니까 선택 도구 더블 클릭하셔서 다른 아이들은 보이지 않도록 요 아이들끼리의 공간 아이솔레이트라고 해요. 그 동네로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밑에 있는 이미지들은 선택이 되지 않고 글씨 작업했던 요 친구들만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셀렉션 툴 이용하시고 색상 값은 흰색 주시고 아래쪽으로 살짝 떨어뜨릴게요. 방향키 조절하셔서 살짝 떨어진 거 보이시죠? 다시 바깥 동네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delicious gift라고 하는 글자의 경우에는 타입 오너 패스를 이용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이 정도의 그릇 주변을 따라서 글씨가 빙그르르 둘러졌으면 좋겠나 봐요. 글씨가 얹어질 선을 펜툴로 그리겠습니다. 선이 이 정도로 그려졌다라고 가늠할게요. 채워지는 건 없고 선만 깔끔하게 보이도록 정리할 거고요. 패스를 그려줬으니 글씨를 얹으시면 되겠네요. 타입 툴 이용하셔서 작업하시되 꾹 누르고 기다리시면 타입 오너 패스라고 내가 그린 패스 위에다가 글씨를 얹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클릭하시고 여기다 얹을 거다라고 선에다가 가져다 대시면 클릭했을 때 이렇게 내가 만든 선을 타고 놓을 거예요 라고 보입니다. 글자의 크기와 색상 맞춰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배치가 다 끝났고요. 색상 틀어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가이드란을 뽑아놨던 건 안 보이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죠.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눈금자도 안 보이도록 정리를 해주시게 되면 우리의 작품만 남습니다.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죠. 파일,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해 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가 좀 다르군요. 120에 80짜리로 만들도록 하죠. 왼쪽 꼭대기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마지막 문제는 3번이에요. 밀리미터 단위인 거 확인하시고요. 크기 맞춰주시면 되겠죠. 눈금자가 필요합니다. 보여주십시오. 뷰에서 룰러스를 켜주세요. 세 번째 문제에서는 패턴으로 등록해서 배치를 해야 될 것, 그리고 모양을 복사해서 그룹핑할 것, 이 친구들 먼저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죠. 우선 물고기가 조금 더 간단해 보이니까 물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뽑겠습니다. 거기서 사용할 색깔들 스와치에서 뽑아 놓는 게 좋겠죠. 그룹을 생성하도록 할게요. 물고기 일립스 이용하셔서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펜툴 꾹 누르면 나타나는 앵커 포인트 툴 이용하시게 되면 곡선 부분은 직선으로 바꿀 수 있어요. 뾰족하게, 양쪽 끝은 뾰족하게. 채우는 색상, 같은 간격으로 안쪽으로 폭을 좀 좁혀 볼까요? 오브젝트의 패스의 옵셋 패스. 안쪽으로 들어가는 건 마이너스 값입니다. 프리뷰로 보시면서 어느 정도 안쪽으로 들어갈지 가늠하시고요. 색상 적용하시면 되겠죠?
오렌지도 가이드라인 뽑아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색상 뽑을까요? 오렌지를 그리실 때에 커다란 동그라미는 그대로 일립스 이용해서 그리시면 될 테고요. 안쪽에 있는 과일 한 조각은 하나를 잘 만들어서 복사해서 돌리시고 복사해서 돌리시면 될 거예요. 8개의 과육이 있으니까 45도 각도로 돌리시면 될 텐데요. 우선 커다란 동그라미 하나를 만들어서 색상을 적용할 거고요. 안쪽에 동그라미를 하나 더 만들게요. 오브젝트의 패스의 옵셋 패스. 그 안쪽으로 과육을 만드시면 될 텐데 이 친구는 8개니까 45도 각도로 돌린다 라고 할 때에 선을 하나 기준 잡아 보도록 할게요.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선 하나를 만들어 줬습니다. 이 아이를 회전을 해 볼게요. 중심점은 요 끝자락입니다. Alt 클릭하셔서 22.5도라고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반쪽이죠. 반사시켜 줄게요. 리플렉트, 알트, 요 끝자락이요 라고 해서 반대쪽으로 카피해 놓으면 이 범위 안쪽에다가 과육 하나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걸 회전해서 돌리고 회전해서 돌리고 하게 되면 정확하게 안쪽으로 크기 맞춰서 작업할 수 있겠네요. 삼각형을 만들어서 채워보도록 할까요? 폴리건 툴 클릭 드래그 하면 위로 올라가라, 밑으로 내려가라 화살표 누를 때마다 도형 선택하실 수 있을 거고요. 삼각형 만들겠습니다. 크기를 적당히 키울 거고 방향은 요래 돌려서 갖다가 놓도록 하죠. 삼각형을 그렸는데요. 이 친구는 안쪽에 동글동글 구슬이 박혀 있습니다. 이 아이를 당겨 주시게 되면 모서리를 둥글게 변형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아이가 다 동글동글 다듬어지면 곤란한 것이 아래쪽에 이 부분은 뾰족하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일부분만 선택할 거예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 아래쪽에 있는 구슬만요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다른 아이들과 색깔이 달라지는 거 확인되시죠? 그렇게 한 친구만 쭉 당겨서 너는 뾰족해졌으면 좋겠어 라고 수정 가능할 겁니다. 한 조각을 잘 만드셨으면 너다 라고 몽땅 다 셀렉션 툴 이용해서 크게 선택하시고 회전을 할 거예요. 로테이션. 어디를 기준으로요? 여기 원의 중심 알트 클릭 45도 각도로 돌릴 겁니다. 프리뷰로 보시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 확인되시죠? 카피, 컨트롤 D 기준 잡기 위해서 만들었던 선은 지우도록 할게요. 레몬의 경우에는 패턴으로 등록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레몬을 잘 선택하셔서 오브젝트 메뉴에 가시게 되면 패턴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메이크. 미리 보기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결과물은 대각선으로 요래요래 선택이 되어 있고요. 우리는 가지런히 옆쪽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배치를 좀 달리할 수 있도록 타입을 바꾸도록 할게요. 그리드라고 되어 있는 거 브릭으로 바꾸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서로 엇갈려서 배치가 돼요. 다만 간격이 이렇게 살짝살짝 떨어져야 되는데 저는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군요. 윕스와 하이트 간격을 조금 더 멀리 떨어뜨리도록 할게요. 현재 26.6이라고 되어 있는 값을 저는 30이라고 바꿔볼 겁니다. 위아래도 간격을 좀 조절하고 싶다면 그 값들도 여러분께서 보시고 적당히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높이 값은 27, 이 정도 줄게요. 여러분들의 결과값을 보시고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패턴의 이름도 레몬이라고 정리하고 올게요. 패턴 작업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패턴에 관한 이야기가 뜰 거고요. 거기서 그렇게 하겠다, done이라고 해서 마무리 지어주게 되면 스와치 패널에 레몬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태그일까요? 카드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가이드라인 뽑습니다.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만들어지는 동안에 모서리의 둥글기는
위로 가라 방향키, 아래로 가라 방향키 누를 때마다 모서리 둥글기를 수정 가능해요. 색상을 뽑겠습니다. 그라디언트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라디언트 패널을 열으시고요. 색깔을 1하고 선택하셔야 아래쪽에 색상 단추가 열립니다. 만들어진 색상은 질질질 끌고 스와치에다가 가져다 놓으시면 되겠고요. 스와치에다가 가져다 놓을 때 이 친구가 바로 들어가지 않는다. 단색인 경우에는 바로 들어가는데 그라디언트는 들어가지 않네요. 그렇다면 그라디언트 친구들 곁에다 두시면 돼요.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색깔이 서로 다르니까 나눠 가지면 되겠죠. 디바이드. 그룹은 풀어주도록 할게요. 오른쪽 버튼 언그룹 풀어서 얘랑 쟤랑 서로 다른 색깔 정하시면 됩니다. 물고기를 카드에다 얹었는데 가려서 보이지 않는다면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맨 앞으로 오세요 라고 지정. 그룹으로 좀 묶어 놓는 게 관리하긴 편하겠네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오렌지 모양의 패턴이 하나 더 씌워져야 되니까 요 아이는 이라고 선택하셔서 컨트롤 C 복사하시고요. 똑같은 위치에다가 갖다 붙일 거예요. 컨트롤 F 하게 되면 같은 위치에 그 앞에 한 장을 더 갖다 붙인 겁니다. 얘는 이라고 선택한 상태에서 레몬을 씌워줄게요. 너무 커다랗다 싶으면 크기 조절 가능하지요.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크기 조절할 건데요. 그 도형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크기 줄여주는 건 맞죠? 더블 클릭하셔서 대화창을 띄울 거고요. 어느 정도의 크기로 띄울지는 값을 주시면서 프리뷰 깜빡깜빡 해보시면 비교가 될 텐데 여기에서 오브젝트까지 줄어드는 건 원하는 게 아니네요. V체크 해제하셔서 패턴만 줄어들도록 조절하세요. 선에 대해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선은 두께값과 색깔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점선을 어느 정도로 해라 라고 하는 안내서는 없죠. 문제에서는 불규칙적인 점선 그리고 규칙적인 점선은 본인이 각자 선택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펜툴 이용해서 곡선을 만들 거고요. 선에 대해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값을 줬고요. 점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로크의 웨이트라고 하는 두께값만 나와 있는데요. 좀 더 옵션을 보도록 할까요? 3줄이 누르셔서 쇼 옵션이라고 체크하게 되면 대시드 라인이라는 친구를 선택해서 우리 선에 점선을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쉬라고 하는 건 선을 얼마만큼 길게 그릴 거냐라는 건데 12포인트는 너무 길어 보이죠? 그 값을 보시면서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3 정도 주니까 적당한 것 같아요. 그 아이의 간격을 보실 때 3만큼 가고 3만큼 떨어지고 다시 3만큼 가고 3만큼 떨어지고 같은 간격일 경우에는 하나의 값만 주면 되는데요. 3만큼 가고 2만큼 떨어지고 3만큼 가고 이만큼 떨어지고 간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대시와 갭 두 가지의 값을 주시면 됩니다. 저는 떨어지는 값을 조금 더 촘촘하게 주고 싶어요. 2라고 갭에 대해서 값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더 가까워진 거 보이시나요? 도시락을 만들어 볼게요. 모서리 둥근 사각형 색상을 뽑겠습니다.
모서리 둥근 사각형에 대해서 살짝 꾹 찌그러뜨려 줄 거예요. 스케일 툴을 꾹 누르면 나타나는 쉬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원하는 점을 이렇게 당기시게 되면 살짝 쿵 찌그러지는 거 보이시나요? 기울기를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점을 쭉 당기시면 기울기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도시락의 뚜껑은 깊이값이 보이죠? 하나를 잘 만드셔서 알트 드래그해서 갖다가 복사해서 쓸 거고요. 색상값은 미리 뽑아 놓은 곳에서 적용하시면 될 겁니다. 요 아이는 뒤로 가야 되니까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샌드 투 백 보시면 이렇게 살짝 둥 떨어진 건 메꿔 주세요. 사각형을 이용해서 요만큼 메꿔 주시면 되겠고요. 요 친구들은 요따만큼 잘라서 핑크색을 적용하시면 되겠죠? 기준이 되는 선을 펜툴로 그려줄게요. 몽땅 다 잡으셔서 패스 파인더에 디바이드로 나눠보도록 하죠. 그러면 요만큼 나눠지는 거 보이시죠? 색상 값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룹으로 묶어져 있는 건 그룹 풀게요. 같은 색상들은 좀 합체를 할까요? 이 친구는 하나 그대로 복사할 거고요. 색상 적용할 거고요. 크기 살짝 줄여서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맨 뒤로 뺄게요. 나머지 건 메꿔주시면 되죠. 사각형. 도시락에 있는 불규칙한 점선의 경우에는 스트로크에서 대시드 라인을 체크하셔서 그 기록지를 여러분들께서 입력을 하시면 될 텐데요. 보안이 길게 한번 가고요. 짧게 쉴 거고요. 짧게 갈 거고요. 약간 길게 쉬네요. 그 간격을 똑같이 반복하면 되겠습니다. 요 아이를 이만큼이 10이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떼어지는 건 2 정도, 다시 가는 것도 2 정도. 그런데 뚝 떨어지는 게 좀 더 멀리 떨어지는 거죠. 5만큼.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10만큼 갔다가 2만큼 떨어졌다가 2만큼 갔다가 다시 뚝 떨어지는 게 5라는 거죠. 요런 식으로 해서 그 기럭지는 여러분들께서 유추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기를 10이라고 길게 일단 갈 거고요. 이만큼 떨어졌다가 다시 이만큼 짧게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다시 떨어뜨리는 거 5만큼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가다서다 가다서다 하는 것들의 기럭지를 보시면서 조절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도시락통에 있는 물고기의 경우에는 흰색으로 오퍼시티 50, 뒤쪽이 투명하게 물고기가 한 마리 더 있는 거죠. 여기 커다란 친구를 선택하셔서 이 아이를 합체해 주도록 할게요. 맨 뒤쪽으로 빼보겠습니다. 그 아이에 대해서 흰색으로 하나를 더 만들 거니까 오브젝트의 패스의 옵셋 패스라고 하셔서 살짝 꿍 키워줄 거예요. 커지는 거 보시죠? 색깔은 흰색이라고 줄 거고요. 그 아이는 트랜스퍼런시라고 하는 투명도를
50으로 줄 겁니다. 라고 반투명하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 아이들을 몽땅 다 라고 싹 다 잡으셔서 얹어주시면 되겠죠? 선택하기 편하라고 그룹으로 좀 묶어 놓을게요. 하얀 물고기는 이 친구를 그대로 복사, Alt 드래그 할 거고요. 패스파인더 이용해서 한꺼번에 합쳐 버릴 거고요. 색깔은 흰색. Alt 드래그해서 복사, Alt 드래그해서 복사 가져다 놓으시면 되겠고, 얘네들은 꼭 그룹으로 묶어라 라고 했으니까 언급이 있을 때는 그룹으로 꼭꼭 묶어 주셔야 합니다. Shift 눌러서 너네들이라고 선택했고요. 오른쪽 버튼 그룹이라고 하시게 되면 그룹핑 된 거 확인이 되시죠? 글씨 써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타입 툴. 글씨를 만들어 주셨으면 텍스트와 물고기의 경우에는 살짝 돌아 누운 것처럼 이렇게 3차원으로 돌아 누워 있어요. 이 친구들은 이펙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물고기 너는 이라고 선택을 하시고요. 이펙트 효과에 가시면 3D라고 하는 아이가 있을 거예요. CS 버전에서는 바로 이 친구를 익스트루드 돌출하겠다, 리볼브 회전시키겠다, 로테이트 돌리겠다 라고 하는 아이가 보일 거고요. 우리 CC 버전의 경우에는 클래식이라고 하는 친구로 들어가셔야 이 친구가 보일 텐데요. 좀 돌아 눕게 할 거니까 로테이트라고 하는 친구를 이용해서 돌려보도록 할게요. 보이는 면이 이렇게 푸르딩딩한 면이니까요. 요 보이는 면을 천정으로 올려주시면 납작하게 눕는 게 보일 거예요. 모양이 이렇게 보이니까 내가 보고 싶은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마찬가지로 글자 선택하셔서요. 이펙트의 3D 클래식으로 갈게요. 돌려줄 거니까 로테이트. 파란색의 면을 쭉 위에 천장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방향 조절하시고요. 오케이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작업하셨던 것들 가이드라인은 없애주시면 되겠고요. 눈금자도 굳이 꺼내놓을 필요는 없겠죠? 뷰에서 룰러스를 꺼주시게 되면 오롯이 오브젝트들만 남을 거예요.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죠.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 오케이 하시게 되면 저장이 끝났네요. 여기까지 2022년 8월달 A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펜툴 그리고 연필툴, 브러쉬툴 이용하셔서 자유롭게 그리시는 거 손에 익히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드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